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성격, 체제, 제도,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더 나아가서 AI 디지털 교과서까지 교과서가 무엇인가. 교육 내용이라고 얘기할 때 교과서는 교육 내용이 아주 쉬운 예인데요. 교과서는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교육 내용이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 계획을 가장 잘 반영하도록 의도한 기본적인 교수 학습 자료의 하나. 나중에 개념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교과서는 수단입니다. 그죠? 무엇을 위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인 것. 그런 관계가 있고요. 교과서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냐면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더 하겠죠. 1, 2, 3, 4, 5, 6학년은 어떤 해 맡을지에 따라 가지고 공부가 꽤 많아지는 거죠. 중고등학교는 자기 전문 교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많이 안 변하잖아요. 초등학교 하급 학교로 내려갈수록 교과서 분석이라든지 가르치는 거에 대한 고민이나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어, 자, 교과서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해석한 내용. 교육과정 안의 내용이, 동물의 성장 과정이다. 아니면 생물의 성장이다. 그러면 어떤 생물을 가지고, 교과서에 담을 건가? 개구리를 담을 건가? 강아지를 담을 건가? 이게 이제 구체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교수학습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조화한 것. 교수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게 목표도 제시하고 혹은 질문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 내용 전개 속에서 어, 교과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냐 하는 게 담겨 있는 거죠. 세 번째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 여기는 국가의 전반적인 정치나 문화나 교육 목적이나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교과서 출판 과정에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복잡하다. 예, 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어떤 나라는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이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교과서도 아예 안 만들어주고, 어, 근데 우리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도 빡빡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교과서도 빡빡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체계적으로 뭔가 아주 시스테믹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그럼 다른데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의 개념 좁은 의미로는 교과서와 지도서 그리고 인정도서입니다. 뭐 교과서는 학생용이죠. 지도서는 교사용이죠. 인정도서라고 하는 거는 아, 학생용하고 교사용으로 나온 게 아닌데 이거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도록 인정해 주세요라는 그 인정을 통과한 도서가 인정도서입니다. 예를 들어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 책은 우리가 교과서도 아니고 지도서도 아니죠. 이걸로 저 수업할 테니까 이거를 교과서로 지정해 주세요 하면 그런 도서를 인정도서랍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과서는 학교에서 활용되는 학생용 주교재, 또 주교재에 대한 부교재,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예, 교과서가 있고 CD가 있다. 그게 이제 다 CD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교과서예요. 점차 교재에서 학습재로 변한다. 뭐 이런 내용 앞에 했고요. 교과서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교과서가 어떤 일을 하는가? 역할이죠. 첫 번째가 교과서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학습 의욕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릴 때 학습 의욕을 유발. 어릴 때 교과서 들고 막 책 펼쳐가지고 사람 많으니 나오면 막 이기고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교과서에 그림도 많고 음, 되게 교과서 들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교과서 껍질도 입히고. 근데 이제 그건 학습 동기하고 별 상관없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교실에 이제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 그것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혼자서 봐도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과서에는 이미 정제된 형태로 학생들이 혼자 학습할 수 있도록 아 그림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의 학습 동기를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과제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뭐를 학습해야 되는지 기본 이 프레임, 골격. 예. 그리고 학습자가 이것을 통해서 주체적이고 스스로 창조적인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플랫폼, 기댈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과서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는 학습해야 할 내용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안내하고 학습의 순서와 절차를 제시하고 그래서 학습자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혹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학습자가 연습하고 학습 결과를 정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워크북의 형태를 있죠. 그러니까 앞에 쭉 개념 설명이 있고 그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그리고 답은 없이 막 뭐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을 끝난 다음에 반복 학습이 필요한 경우는 인제 또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워크북까지 포함되는 많은 교과서들이 워크북의 형태여 가지고 아 다른 사람한테 못 물려주는 교과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형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과서는 학습자에게 뿐만 아니라 교사한테도 어떻게 학습을 진행시킬 것인가 이 방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르쳐야 될 내용이 머릿속에 있겠죠. 그것이 교과서를 통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가 교사에게도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과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죽은 시인의 삶입니까? 선생님이 교과서를 찢어라 이러고 북북 찢잖아요. 너무 교과서에 얽매이니까. 그렇지만 교과서가 있고 없고 수업.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의 템플릿 자료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그 학습의 효과라든지 그건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과서의 기능을 봤고요. 이건 인제 교과서 중학교 정보 교과서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이것은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에 따라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음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검인정, 검정과 인정이죠. 아까 인정 도서는 말했어요. 예.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우리 교재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거고 검정은 어 국가교육과정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출판사에서 혹은 이 집필위원들이 교과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으로 네 전체를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인정해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죠. 인정도서는 처음에 교과서로 쓰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닌데 쓰면 좋겠다 해서 사후에 인정을 받은 것이고 검정은 애시당초에 이건 교과서를 우리가 만들고 이것을 교과서 지휘로서 승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절차를 거치면 검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과서의 추천 예시 뭐 이거는 샘플인데요. 교육 과정에 충실한 방향을 담았습니다. 뭐 고런 내용으로 자 한빛 아카데미 인제 출판사겠죠. 정보 교과서는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정보 문화 소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추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왜 교과서로서 인정받았는가에 대한 근거 이 레셔널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충실한 반영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 것을 교과서에 고체화돼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면 그 치명적이죠. 그래서 인제 첫째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교과서 그 검인정의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가 교수 학습에 최적화된 구성과 디자인. 이게 결국 교과서는 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재료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괜찮은 구성으로 돼 있는가. 예를 들어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 혹은 인제 요 강의하고 그 뒤에
뭔가 학생 활동하고, 예, 이게 이제 구성이에요. 그다음이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디자인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이전에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 80시간 정도를 그냥 통합 교과서로 인제 학습을 합니다. 이제 서울은 그때 이름이 뭐였더라? 네. 하여튼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책이에요. 부산의 경우에는 신나는 1학년. 네. 이제 제목이 너무 좀 매력적이죠.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이 신나는 1학년이에요. 이 통합 교육 과정에 대해서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디자인을 보면 표지에 봄이잖아요, 학교 입학할 때. 지금은 3월이 막 그런가 싶은데 3월에 막 개나리가 피고 나무 아래서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막 학교에 가는 거 신나 가지고 막 있는 건데, 걔들이 제가 볼 때 털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털옷을 3월에, 3월이면 털옷이 봄인데 애들이 왜 털옷을 입혀 놨지? 그게 디자인인데 나중에 그 털옷이 아니고 한지를 가지고 뭔가 붙인 거예요. 한지가 이렇게 가위로 탁 오린 게 아니고 그 약간 마무리가 막 터진 것처럼 펄처럼 그렇잖아요. 이 결과적으로 애들이 털옷 입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고때 교과서 디자인에 대한 이슈가 많았어요. 어 여학생을 다 치마를 입혀야 될 건가.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핵심적인 디자인은 아닌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이 컴퓨팅 사고력의 증진. 이게 아마 정보 교과의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일 거예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 교과에서 추구하는 정보 문화 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데 중점돼 있다. 결국 첫 번째 거,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했다라는 것과 또 같은 맥락에서 해당 교과의 교육 과정을 잘 반영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활동 중심이다. 이제 교수 학습 활동을 어떤 식으로 가는데 이 교과서가 도움이 되겠다. 뭐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구성이 참 좋네요. 교과 간의 융합도 했네요. 그리고 학생 수준을 고려했네요.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이 교과서의 제작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어, 교과서가 또 가져야 할 그 응당, 바람직한 특성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의 체제를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용상의 체제가 있고 외관상의 체제가 있어요. 내용상의 체제는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 방식을 말하고요. 외형상의 체제는 뭐 판형이 어떻고, 활자 크기가 어떻고, 종이 질이 어떻고, 색도가 뭐 2도고, 3도고, 쪽수가 몇 개고, 이런 게 외형상의 체제입니다. 어, 기존의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주로 활자 매체, 단순 배치, 이렇게 됐죠. 책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인쇄 자료뿐만 아니고 디지털 자료도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체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다이나믹한 걸 많이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학습자의 집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주목을 끌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교과서 체제를 연구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내용의 체제, 구성 체제를 요거 그냥 샘플로 봅시다. 이게 아까 그 책이에요. 보면 여기 이제 이런 말풍선이라든지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곳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뭘 담을 건가? 약간 동기유발이죠, 첫 번째. 예. 그리고 요것도 따로 뒀어요. 잘 안 보이는데 학습 목표는 뭐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큰 1, 정보사회, 소절 1, 정보사회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작은 소목차, 정보사회의 특징,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구조화되어 있어요. 이 프레임을 잡는 거가 그냥 쉽게 되진 않겠죠. 이 프레임을 잡으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지필진들이 각각의 챕터를 구성할 때 그림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 옛날에는 교과서 그림 사파 하나에 5만 원인지 3만 원 줬어요. 그 옛날은 한 30년 전. 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꽤 크다 생각했는데, 네. 계속 그 수정이 있는 거예요. 학생이 인사를 해요,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뭐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애가 약간 너무 비굴하게 90도 인사를 해. 그러면 안 돼. "또 고쳐. 좀 일어나." 선생님의 표정이 또 어때? 또 고쳐. 그러니까 이제 인사하는 장면인데 이거 뭐 야단 맞는 장면으로 누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계속해서 그림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거든요. 그 교과서에 그림 하나 넣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한 장 그림에 돈이 많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야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만든 교과서가 채택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큰 이익이 없으면 그거는 회사들이 안 하려 그러겠다.' 네. 지금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얼마 주는지. 그래서 인제 이 안에서 보면 이건 내지입니다. 내지 들어가면 이렇게 뭐 활동 예제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인제 요런 쪽에다가 또 이렇게 핵심들을 또 따로 모아 놓고 이게 굉장히 인제 지금 교과서들은 너무 공들여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교과서만한 책이 없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예 고비용으로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보기 때문에 교과서에 오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인제 수행 평가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또 정리. 네. 단원 정리. 요즘은 전 과목 다 수행 평가를 합니다. 예전에는 뭐 은미체, 가정, 가사, 기술 이런 것만 했는데 2015 개정부터 그렇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역량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에 인제 방점이 두어지고 역량을 얼마나 높였는가 하는 그 확인, 측정, 평가를 수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 교과 수행 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인제 인지적인 거 필답고사라든지 또는 얼마나 많이 메모리하고 있는가 그것도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단원 평가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수행 평가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두 가지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외형 체계제 요까지 하고 강의 방법 스탑하면 되거든요. 네. 외형 체제는 판형이나 그 요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외형 체제라고 하는 거는 그 독자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이거를 보고 주목 혹은 어디에 집중할 건가 일단 주목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아 어떻게 보면 인제 학습자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내용보다는 그 바깥의 디자인에 더 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연구했던 논문을 본 것 같습니다. 뭐 많겠죠. 자 먼저 판형을 보겠습니다. 판형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세로 크기를 얘기해요. 가로 세로 크기인데 교과서들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뭐 국배판도 있고 크라운판도 있고 국배판이 아니라 국판 그다음에 사륙배판 뭐 이런 게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판형은 인제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가독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음 책이 너무 작으면 이제 안에 있는 글씨 좀 잘 안 보이고 책이 또 두꺼워도 마찬가지죠. 잘 안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여백을 얼마나 둘 것인가 또 영향이 있어요. 요즘은 큰 책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잡지처럼 책이 이전에 그냥 교과서 두툼한 뭐 벽돌 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판형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글자 크기와 모양입니다. 이건 역시 가독성을 변별하는 데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제 어 강의 자료 만드는 연수 같은 거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쓴 저 글씨가 고딕 본문 고딕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글자 이렇게 되면 요 글자 한번 보세요. 요거 글자 왜 이렇게 여기 보면 근데 이렇게 말고 뭘로 쓰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니네. 네.
명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글씨가요. 그리고 글씨에 막 멋들인 거 보면 막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이뻐서 인제 주목은 되는데 정보 전달은 상당히 불리해요. 또 불필요한 이런 획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발표하냐에 따라 가지고 또 군더더기 없이 그냥 가는 거는 이렇게 약간 고딕형. 네. 자, 세 번째는 종이의 질과 색상입니다. 종이의 질은 글자 선명도에, 그리고 색상은 글자 지각에서 오는 피로감에 영향을 미친다. 지질이라고 하는 게 종이의 질이잖아요. 교과서 본문 지질은 중질지, 모조지, 아트지. 네. 이전엔 신문지 같은 거 막 되게 터질터질해 가지고 막 뿌시래기들이 막 많았어요. 그건 뭐랄까? 그러니까 엄청 종이 퀄리티가 낮았던 거죠. 그리고 무게도 있습니다, 중량. 우리가 인쇄소에 뭔가 책 제본을 의뢰할 때 파일을 들고 가면 고르게 돼 있어요. 모조지를 할지 아트지를 할지 종이 무게는 얼마나 할지. A4 용지만 사도 그렇잖아요. 예. 요즘 교과서는 정말 퀄리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번째가 사파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는데 글과 함께 실린 교과서 사파.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부수적으로 나타내 주고, 또 사파가 있음으로써 내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또 글자만 갖고 다 표현 못하는 거를 좀 더 보조해 가지고 그런 학습 효과를 높여 주고 그런 학습의 보조 장치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파가 재밌으면 인제 주목이 되면서 글을 읽죠. 국어 교과서의 경우에는 극히 예 극의 내용, 이게 소설이면 소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그림들이 있죠. 일반 소설책에는 그림이 없잖아요. 물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교과서에는 그림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사파의 기능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편집 디자인입니다. 레이아웃인데요. 어 이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건데, 뭐 교과서를 만드는 업체들이 좀 정해져 있죠. 거기에는 인제 이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과별로 교과서의 어떤 체제라든지 편집 디자인도 상이하거든요. 고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의 한번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